미국발 악재로 어제 우리 증시는 다시 한번 하락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량이 1조 원대가 넘어가면서 시장의 약세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드리워지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지속적인 등락을 오가다가 이날장에서는 1%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도 1.3% 가까운 하락을 이날장에서 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외국인들이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다만 최근 연일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이어지면서 일단 시장 안에서의 상승 기조에 대한 기대감 잠깐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숨고르게 들어가는 모습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워낙 대형주들 위주로 지난주에 긍정적인 상승 기조가 강하게 나왔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의 일부라고 생각하자라는 증권가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실적 시즌까지 겹쳐 있는데 이 실적 시즌이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미국도 현재 이번 4분기의 실적 시즌을 놓고 굉장히 중요한 때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사실 소조금의 섹터들을 제외하고는 전망치들이 줄 하향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치와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매트리스 업체인 지누스 같은 경우 이날장에서 7% 넘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달성을 했고요. 또 조선 쪽도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쳐가고 있었는데 하나오션 0.3% 추가 상승하면서 함께 52주 신고가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지주사들 위주로 매수 흐름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이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동반순 매수세가 이날장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섹터 단에서의 흐름을 놓고 어제장 정리를 해보자면 함께 그 전날 짚어봤던 것처럼 역시나 LA 테마가 이날장에서는 강하게 드리워졌던 하루였습니다. LA 산불 복구와 관련된 수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섹터 그리고 종목들 위주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들이 이날장에서 대거 나왔고요. 일단 경제적인 타격은 현재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월가에서 분석하고 있기로는 8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보험 쪽의 손실액만 30조 원으로 같이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마스크라던가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일제히 품절 쪽으로 기울여지면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공기청정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K웨더가 이날장에서 13% 상승을 했고요. 마스크 관련해서 KM 이날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다른 종목들처럼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상승을 가져가진 못했습니다. 특히 LA 산불 관련해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던 테마로는 전력 쪽과 건축 자재 재건 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력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대원전선이 LA 전력청에 전선을 공급할 가능성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이날장에서 26%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건축 자재 관련해서는 기존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함께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날장에서는 산불 테마까지 겹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 이슈들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었던 정책 리스크, 이제 조금 해소가 되는 걸까요? 크게 한국과 미국으로 나눠서 점검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미 예고가 된 바는 있었지만 간밤 미국 산업부에서 AI 칩과 관련된 수출 통제 조치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한국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단계 그룹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분들에서는 크게 규제 없이 모든 부분이 허용된 채 수출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외신들도 일제히 평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소식으로 되려 국내 관련주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을지 점검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해당 소식으로 간밤 엔비디아는 주가 하락을 겪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향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 외 밸류체인 단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온기가 확산될지 같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한국 쪽을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된 정책 리스크가 있었죠. 주 52시간을 예외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을 놓고 지속적인 감론 일반이 이어졌지만 일단 내달 초 안으로 정책 토론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는 밤새도록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고 생산을 이어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족쇄 때문에 더 빠르게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질책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놓고 긍정적으로 근로 환경이 바뀔 수 있을지 토론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전해진 반도체 규제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리스크 해소 소식들이 오늘 관련주들에게는 방긋 웃게 해주는 이슈가 될 수 있을지 같이 점검해 보시고요. 이외 글로벌 이슈들도 같이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여러 가지 소식들이 혼재돼서 전해졌죠. 그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경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이 경고의 제재안들을 계속해서 내놨다면 간밤에는 조선과 해운 쪽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 현재 조선과 해운 쪽을 장악하고 있다, 불공정 수단을 지금까지 펼쳐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 후반 정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안을 가할지 발표한다라는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그런 가운데 20일부터 다시 한번 취임에 들어가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미 조선 쪽과 관련해서는 중국 쪽을 강하게 견제해왔던 코멘트가 동일선상에 있는 만큼 앞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좀 기조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조선과 해운 쪽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모두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강력한 이 중국 쪽과 관련된 선박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조선 관련주들 52주 신고가 랠리를 12월 말부터 쭉 이어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도 같이 지켜보시고요. 또 산업과 개별주 위주로의 글로벌 이슈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다음 장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는 산불 리스크입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테마단에서 국내에서도 그리고 미국 관련주 안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산불 리스크로 인해서 인플레나 이 정부 채권 공급 증가로 인해서 이 시장 안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 단에서는 자금 마련을 위해서 장기채를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재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을 추가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놓고 재건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촉발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증권 시장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이 인플레 상승과 금리 상승의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투심을 강력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에서 수혜주들이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조금 더 먼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체크해봤을 때는 오히려 투심을 강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재난 사태로 기록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간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 M7 종목들 안에서는 유일하게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긍정적으로 시나리오를 풀이해봤을 때 목표 주가 $800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이날장에서 홀로 상승 기조를 이어갔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반도체 수출과 관련된 이슈에 묶이면서 주가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프리장에서는 4%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블랙웰과 관련된 결함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이 됐었는데요. 이 GB200 출하를 앞두고 다시 한번 과열과 결함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재 함께 하고 있는 클라우드사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업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주가 하락을 보인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관련된 이 엔비디아 향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다시 시장 안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건 간밤 미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겠죠. 젠슨왕에 이어서 저커버그 또한 양자 컴퓨터 실용화와 관련돼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 전날장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그대로 연결될 수 있을지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까지 간략히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인플레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또 여기에 미국에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 개막과 함께 금융사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빅7 실적은 이번 달 말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차근차근 발표되는 종목들의 실적들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약세로 마무리됐던 우리 국내 증시 오늘은 정말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장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쪽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질지 일단 개장 상황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증시 월요일장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떤 모습을 이어받을까요? 뉴욕 증시 시그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소폭 오르고 나스닥 지수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빅테크 중심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이 가해진 그런 월요일 장이었고요. 빅테크 M7 종목들 대체로 다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만 상승불을 켰습니다. 2%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이날 주요 경제지표 한 가지 공개가 됐습니다. 12월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공개가 됐는데 계속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신호들이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를 기록했고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수치보다 0.4%포인트 상승한 3%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1년과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2%와는 좀 먼 3%로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도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5%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이 금리가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유의미한 상승을 기록하긴 힘들 것 같다라는 코멘트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반등 여부를 중심으로 시장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히트맵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국채금리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국채금리인데 2년물과 10년물 다 차트를 보시면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년물 4.4%대로 결국에는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도 4.8% 가까이에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4.8%를 또 돌파해서 4.9% 더 나아가서 5%대까지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면 주식시장 또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 인덱스 109 수준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약했을 때는 102, 예전에는 102까지도 저희가 봤었는데 어느덧 110선을 돌파를 장중에 하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금 또 바라보고 있는 달러 인덱스죠. 이렇게 달러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다 보면 다른 신흥국 시장,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 추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장 분위기 히트맵을 통해서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죠. 내린 종목들이 빨간색, 오른 종목들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빅테크 M7 종목들 대체로 다 하락을 했죠. 애플, 엔비디아, 메타의 하락률이 1% 이상으로 큰 편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1%가 안 되는 하락률을 기록했고 M7 중에 유일하게 테슬라는 2%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슈들 잠시 후 확인해 보고요. 지도를 조금 더 넓게 가져가 본다면 헬스케어 섹터 지금 초록불, 오른 종목들 많이들 들어와 있고요. 산업 섹터도 초록불 꽤 켜져 있고 그리고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다 초록불 상승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테크 이슈부터 대형주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애플이 1%가량의 내림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12월 26일 기록했던 신고가에서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지금 들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락의 시발점이 됐던 건 블룸버그의 아이폰 판매량 감소 소식이었는데요. 과연 이번 실적에서 어떤 수치를 제시해 줄지 그리고 가이던스가 특히 아이폰 중심으로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I 기능이 판매량을 끌어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엔비디아는 장중 대비로는 그래도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요. 여전히 2%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하방 압력을 가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신규 AI 칩 수출 제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버렉 첫 출하를 앞두고 과열과 또 결함 악재 보도가 있었죠. 이 두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는 오름세를 보였는데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 43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최대 800달러까지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덕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주가 변동폭은 크진 않았습니다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이번에 새로운 알약 형태의 비만 치료제 승인이 내년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의 추이 또 개발 속도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칩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AI 반도체 공급망을 옥죄기 위해서 동맹 외의 국가의 AI 반도체 수입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정책 시행 전에 12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만큼 엔비디아 측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차기 행정부에 조금 어필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바로 엔비디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4% 이상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라는 건 오늘 국내 증시에서 SK 하이닉스 또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 AMD와 브로드컴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반사 이익을 기대를 하는 걸까요? 앞으로의 AMD와 브로드컴의 추이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 오늘 국내 증시에서 또 큰 변동성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젠슨 후앙 엔비디아 CEO가 양자 컴퓨터 20년 후에나 가능하다, 상용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의 CEO가 또 힘을 더해주는 모습이었죠. 내가 이해한 바로는 유용한 패러다임이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발언이 더해지면서 밤사이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 또다시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 최근 들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오늘 또 큰 하락이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에너지주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국내 증시에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TI 가격 어느덧 배럴당 80달러 선에 근접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추가 제재를 가하면서 공급 측면에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에너지주 그래서 밤사이에 크게 오르기도 했죠. 국내 정유주들 오늘 추이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시그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대체적으로 좀 빅테크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국채 금리 크게 올랐고요. 강달러 현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은 부진하진 않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신규 AI 규제에 따른 반도체주 하방 압력 받았습니다. 국내 반도체주 주목하셔야겠고 특히 엔비디아와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변동성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크게 내렸죠. 변동성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13일, 현지 시간 13일이니까 오늘부터 16일 나흘 동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지금 반짝 오르고 또 차익 실현 나오는 이런 변동성 큰 모습들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관련 이슈 주목하셔야겠고요. 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주의 흐름 어떻게 나올지 오늘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이렇게 밤사이에 나왔던 뉴욕 증시의 시그널을 통해서 국내 증시도 함께 예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